안녕하세요, 유풀입니다. 오늘은 그레이스케일에서 라이트코인을 분석한 보고서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어셋 생태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디지털 커런시 중 하나인 라이트코인 소개 보고서를 오늘 다운로드 하십시오 라는 트윗이 와서 이런 트윗이 왔거든요. 그레이스케일에서 만든 보고서를 한번 제가 찾아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어떤 측면에서 라이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지 이유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문서를 만든 날짜를 보니까 2019년 9월에 작성된 문서더라고요. 너무 오래돼서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레이스케일이 오늘 트윗한 거거든요. 이 문서를. 이 정도로 그럼 이 문서가 1년 전에 만든 문서지만 지금 봐도 괜찮다는 그런 문서라고 판단이 되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부분은 그레이스케일에서 작성한 문서 내용 위주로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근데 그 문서 내용이 설명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변경된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재미는 없겠지만 자, 투자자 마인드, 특히 라이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상당히 다른 코인, 메이저 코인에 비해서 요즘 상승하는 속도가 남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은 찰리 리가 만들었습니다. 찰리 리는 중국계 미국인이거든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죠. MIT를 졸업하고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2011년 비트코인을 처음 접했고요. 그는 2011년 10월 비트코인보다 더 작고 가벼우며 빠른 새로운 암호화폐인 라이트코인을 개발했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2013년 구글을 떠나서 미국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엔지니어링 이사로 일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계속 일하고 있죠. 2017년 12월 자신이 보유한 라이트코인 전부를 매각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이 기사를 봤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고 시장 상황이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전량 매도를 한 거예요. 그때 저도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분이 매도한 뒤에 2018년 1월 달부터인가 곤두박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 파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죠. 라이트코인의 특징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는 거래할 때마다 서로의 거래 내용을 블록체인 위에 올립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늘어나다 보니 이거 다 올리니까 거래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장부로 블록체인 특성상 저장해야 할 거래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 처리 속도가 매우 느려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래 수수료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라이트코인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죠. 바로 라이트닝 네트워크 솔루션을 도입했는데 라이트닝 솔루션 네트워크는 오프체인 거래라고 불립니다. 오프체인 거래. 자, 장부에서 거래하는 것을 온체인 거래, 장부가 아닌 다른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는 것을 오프체인 거래라고 하죠. 이는 모든 거래 내용을 오프체인에서 등록한 뒤 모든 거래 내역을 종합해서 최종 결과만 온체인에 업로드하는 방식이죠. 자, 라이트코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디센트럴라이즈, 분산형. 라이트코인은 중앙기관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P2P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의해 지원됩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이 이런 말을 했죠. 블록체인은 정치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분산되어 있다.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중앙화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철학적인 말인데, 즉 노드들이 작동하는 방식은 중앙화되어 있다는 말을 빗대어서 말한 건데요. 자, 두 번째 특징으로는 무허가 퍼미션입니다. 퍼미션리스.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큐어. 자, 보안성입니다. 다른 블록체인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트랜잭션 완료 속도로 인해 공격자가
라이트코인 네트워크를 공격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증가하는 보안 및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트코인 파운데이션은 빔 팀과 파트너십을 맺어 기밀 거래를 기반으로 한 추가 암호화 기능인 윈불을 통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거래된 라이트코인 금액을 은폐하고 거래 금액이 처리되는 동안 변경된 경우 사기 행위를 감지하는 두 가지 목적을 제공합니다. 자, 윈불이 어떤 것인지는 특징을 다 얘기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소스. 라이트코인 프로젝트의 소스코드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고 기호 또는 포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고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나가. 이는 신뢰를 구축하고 사용자를 축적하는 데 중요한 특성입니다. 라이트코인 지지자의 대규모 기반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죠. 오픈소스가. 사용자는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엄격한 기술 지침을 따르도록 설계된 기능 제한인 LIP. 자, 라이트코인은 기술 제한을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래서 LIP고 X자로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EIP로 시작되죠. 이더리움 E. 자, 같은 거예요. 누구나가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트랜스페어런트, 투명성. 다른 블록체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라이트코인 블록체인을 공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슈도 어노니머스.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의사 익명으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의사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공개 지갑 주소가 반드시 개인정보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완전한 익명성은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라이트코인 거래에 관련된 주소가 블록체인에서 영구적으로 공개적으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래한 정보를 누구나가 다 확인할 수 있고 내가 누구와 거래했는지를 다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지갑에서 발생하는 여러 거래 또는 보관 솔루션 또는 거래소에서 발생한 데이터 유출과 같은 정보는 거의 항상 자신의 신원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불이 나온 겁니다. 익명성을 주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블록체인은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한테 보낸다는 것은 공개돼도 되지만 내가 누구한테서 받았는지조차도 그것은 공개될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은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한테 왔고 또 누구한테 갔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영어가 어려운데 이뮤터블 앤드, 이걸 좀 모르겠어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해서. 이게 우리말로 뭐냐면 불변 및 되돌릴 수 없음. 블록체인은 한번 기입되면 되돌릴 수 없잖아요. 블록체인에 추가되면 거래 금액을 쉽게 변경하거나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 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블록체인에서는. 자, 유한 공급. 라이트코인의 최대 공급 한도는 8,400만 LTC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딱 4배입니다. 4배.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물량의 한 78% 정도가 이미 유통되고 있으며 총 라이트코인 공급량은 2142년경에 모두 채굴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화의 투자 가능성을 결정하려면 확립되고 투명한 통화 공급 및 발행 일정이 중요합니다. 2019년 8월 5일 라이트코인 블록 보상은 25 LTC에서 12.5 LTC로 두 번째 반감기를 맞이했습니다. 자, 라이트코인이 개인정보 보호, 그 다음에 익명성 코인들 아시잖아요. 다시라든가 아니면 호라이즌 코인 같은 것들 우리 한국에서 다 없어졌죠?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라이트코인이 윈불을 적용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정보를 보호시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윈불이 어떤 거냐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각각 5개를 앨리스한테 줬습니다. 자, 앨리스가 이걸 밥한테 10개를 주죠. 근데 지금 라이트코인은 밥이
받은 10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앨리스가 나한테 줬잖아요. 그럼 얘가 앨리스도 확인할 수 있고 앨리스한테 누가 줬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정보 보호하고는 상반된 의미인 거죠. 그래서 민불인불은 어떤 거냐면 기존에는 라이트코인에서 이 모든 것들을 추적할 수 있었지만 민불인불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밥은 나한테 준 앨리스가 나한테 줬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앨리스한테 맡겨줬다. 이 정보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민불인불의 가장 쉬운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민불인불 대 비트코인 뭐가 다르냐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둘 암호화폐 그린이 있거든요. 그린의 창시자인 데이비드 버켓은 라이트코인 파운데이션이 라이트코인과의 거래를 보다 익명으로 만들기 위해 민불인불 통합을 암시하는 두 개의 라이트코인 개선 제안을 발표했죠. 2019년 10월부터 라이트코인의 민불인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된 건 아니죠. 테스트넷 상태인 겁니다. 자, 민불인불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합니까? 이 내용은 좀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렵더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민불인불은 향상된 개인정보 기능에서 강력한 확산성을 갖춘 작업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토콜이거든요. 민불인불 그 이름은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따온 것인데 여기서 민불인불은 적이 일관된 말을 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혀를 묶는 저주를 의미합니다. 암호화폐 산업에서는 프로토콜이 거래 데이터를 숨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래 정보를 숨기는 거죠. 익명성을 주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코인이 뭐하고 같이 된다? 다시나 호라이즌 코인과 같은 사항이 된다. 그러면 이제 라이트코인은 우리나라에서 철수할 것이냐? 이건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냥 넘어갈게요. 민불인불은 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프로토콜의 기능은 통화 거래로 제한되어 라이트닝 네트워크 또는 아토믹 수학과 같은 레이어 2 솔루션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민불인불은 또한 이론적으로 민불인불은 ECC 암호 프로토콜입니다. 암호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공격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불인불은 빔이라는 회사와 그린이라는 두 프로젝트에서 사용되고 있고 라이트코인이 여기에 민불인불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거죠. 자,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차이점.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은 각각의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지원하는 P2P 통화로 작동합니다. 둘 다 작업증명 POW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트랜잭션을 검증합니다. 같아요. 트랜잭션이 확인되면 채굴자 또는 네트워크 노드는 완료된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그들의 노력에 대한 채굴 보상을 줍니다. 이 인증 프로세스는 자원 집약적이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전기세가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높은 계산 능력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채굴하기 때문에 해시 값을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공격과 남용을 방어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네트워크 공격과 네트워크를 나쁘게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시킵니다. 이걸 통해서. 그러나 알고리즘 아키텍처와 관련하여 두 프로토콜의 차이는 사용자 사이에서 라이트코인의 인기를 높이는데 많은 이바지를 했죠. 자, 먼저 둘의 차이점. 비트코인의 샤256 알고리즘,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002년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만든 샤256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프로세스 집약적이며 메모리 사용량이 적어요. 마이닝 절차와 비트코인 주소 생성에 필수적인 프로토콜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해시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CPU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메모리는 별로 필요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트코인 채굴은 계산 비용이 많이 들고 이제 ASIC이라는 맞춤형 하드웨어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채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돈 주고 에이직 장비, 고가의 장비를 사야지만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에이직은 성능 및 효율성 측면에서 PC 내부의 CPU 및 GPU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그래서 개인 PC로 채굴을 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더 비싸고 비트코인 블록 보상이 2020년 5월에 절반 또는 세 번째 반감기로 들어섰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상쇄하지 않고도 채굴 수익 마진이 크게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이직 장비를 고가에 샀는데 이제 5월달에 반감기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옛날에 20개 받던 거 채굴하면 20개 받았는데 이제 10개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이직 장비를 산 사람들이 채굴성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더블로 올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현실이 되고 있죠. 더블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더블로 올라가지 않으면 채굴자들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이더리움도 넣어놨어요. 이더리움은 이더해시를 쓰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이건 제가 이더리움 아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이제 제가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하고, 지금은 라이트코인의 스크립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트코인 스크립트 알고리즘은 2009년에 만든 최신 스크립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는 메모리 집약적이며 적은 처리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자, 비트코인 샤256 알고리즘은 뭐예요? 메모리는 거의 적게 써요. 그렇지만 뭘 많이 쓴다? CPU, 계산을 많이 하죠. 얘는 자, 라이트코인은 정반대입니다. 메모리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CPU는 적게 쓴다. 정반대인 거예요. 정반대. 자, 이 정반대가 어떤 일을 발생시키느냐. 그래서 스크립트는 상당히 저렴하고 접근하기 쉬운 CPU 또는 GPU를 사용하여 채굴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도 자기 PC에서 라이트코인을 채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에이직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에이직은 왜 필요한 거죠? CPU가 상당히 좋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CPU를 자랑하는 에이직을 샀는데 라이트코인의 스크립트 알고리즘은 프로세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메모리가 많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낮은 PC에서도 채굴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채굴자들이 블록 보상에 대한 경쟁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라이트코인에 맞는 특정 에이직이라는 게 도입이 돼버렸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되어 있지만 채굴은 중앙화되어 있다. 그 말이 바로 이 뜻인 거예요. 예. 에이직 기능이 없는 기업이 라이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특수기계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수익성이 대단히 낮아졌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이거죠. 자,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이 채굴하는 시간은 10분이에요. 이더리움 채굴하는데 1.5분이에요. 1분인가? 한 1분 30초 이 정도. 자, 라이트코인 채굴 시간 1분 30초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속도가 똑같은 POW인데 왜 속도가 틀리느냐? 이거 왜 그러냐면 알고리즘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에 쓰는 알고리즘, 이더리움 고스트 프로토콜, 비트코인도 고스트 프로토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의 고스트 프로토콜을 채택을 하면 비트코인도 1분 30초 만에 채굴이 가능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그 애들은 상당히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고치려고 하지 않는 집단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10분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만약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라지지 않는 이유는 다 뭐가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 정치를 계승하기 위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비트코인과 비교한 라이트코인의 이점이 뭐냐? POW 알고리즘 차이는
온체인 거래와 관련하여 비트코인에 비해 라이트코인이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더 빠른 거래 속도. 비트코인의 경우 10분이지만 라이트코인은 2.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1.5분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한 2.5분 정도 됩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1.5분이죠. 예. 라이트코인 블록이 생성되어 더 빠른 거래 속도와 결제 시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낮은 거래 수수료. 라이트코인의 거래 비용은 비트코인에 비해 낮습니다. 라이트코인의 평균 거래 비용은 비트코인 0.68달러에 비해 0.03달러 밖에 안 됩니다. 많이 낮습니다. 아주 낮아요. 예. 또한 라이트코인 결제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개인 또는 판매자로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거나 수락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보다 훨씬 적습니다. 2008년 4월 달에 9,900만 달러의 라이트코인 거래를 했는데 그때 든 수수료가 40센트 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더리움과 비교하면 정말 싼 거죠. 자, 세 번째, 채굴자의 진입 장벽이 감소됩니다. 라이트코인 채굴은 블록을 확인하는 비용, 전기 비용 및 계산 용량이 비트코인보다 저렴할 수 있으므로 장비에 의해 제한되는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에이직 장비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렇지만 라이트코인은 PC에서도 채굴할 수 있다. 하지만 채선성이 낮다. 에이직을 가지고 있는 채굴자에 비해서. 따라서 라이트코인 채굴은 처리 능력이 적고 운영 비용이 낮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채굴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의 결과로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미묘하지만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상업, 결제, 산업과 같은 특정 시장 부분에서 더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더 빠르고 저렴하며 접근이 용이한 방식으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할 때 거래소 및 판매자를 포함하여 거래량이 많은 엔티티를 타겟팅해서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비해 라이트코인이 가진 단점이 뭐냐? 사용하고 투자할 다른 디지털 통화 네트워크 중에서 선택할 때 고려할 중요한 점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거죠. 채택한다는 거죠. 어답션인데 이게 뭐냐면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에 비해 채택률과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예를 들어 코인매트릭에서 따르면 2019년 8월 31일 현재 2019년 8월 30일 이전 라이트코인의 10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활성 주소의 숫자가 비트코인은 1360만 개, 그리고 라이트코인은 110만 개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이러한 낮은 채택률과 활성 사용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비트코인에 비해서 열악하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규제가 불확실하다. 두 번째, 불확실하다. SEC는 특정 디지털 자산이 연방증권법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했죠. 현재까지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는 두 개의 디지털 자산만 확인을 해줬어요. 라이트코인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해줬을 수도 있죠. 이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2019년도에는 그레이스케일이 이것 때문에 라이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조금 위험하다고 봤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라이트코인도 SEC에서 증권 또는 뭐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의 확장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입이 됐죠. 트랜잭션 병목 현상으로 악화되어 완료된 트랜잭션에 대한 대기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라이트코인은 빠른 확인과 낮은 수수료로 비트코인을 비교 가능한 대체 디지털 통화 및 지불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진화했죠. 비트코인이 가지지 않는 어떤 거 낮은 수수료, 빠른 처리 이걸로 했습니다. 자, 2017년 5월에 세그윗 그리고 라이팅 네트워크의 형태로 메인 라이트코인 블록체인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라이트코인 거래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또한 라이트코인 재단은 라이트코인을 수용하는 가맹점 라이트코인을 취급하는, 이걸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이걸 통해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카드 같은 것들, 가맹점 수를 확대하여 상업용 결제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을 공략하고 있고, 그리고 조만간에 유럽을 공략할 겁니다. 최근에는 고객이 실제 온라인 위치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객이 그냥 카드를 가지고 실제 거래도 가능하고 온라인에서도 거래할 수 있는 빅박스 익스체인지 및 터니오와 공동으로 직불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여기 있죠. 터니오, 직불카드, 이게 보시도 카드, 블록카드, 라이트코인 블록카드, 이걸 가지고 뭐 한다? 거래가 가능해요. 라이트코인 가지고. 이걸 빅박스하고 터니오하고 공동으로 해서 라이트코인이 조인트해서, 자, 라이트코인을 가지고도 뭐 할 수 있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이걸 유럽으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터니오가. 최신 라이트코인 개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라이트코인 파운데이션.org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서머리는 뭐냐면, 지금 라이트코인은 터니오와 같은 회사들과 조인트해서 카드를 통해서 라이트코인을 실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가맹점 수를 늘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민불, 인불같이 개인정보 보호, 익명성 기능을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익명성에 대한 추가는 2021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민불, 인불이 라이트코인에 탑재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 그러면 2021년에 라이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오늘은 짧지만 어디야? 그레이스케일에서 라이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분석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짤막하게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두 가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먼저 뭐다? 민불, 인불이 내년에 나올 것이냐? 그러면 호재는 호재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실제로 터니와 같은 기업에서 이런 카드를 통해서 라이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사용자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가 투자한 라이트코인의 가격은 높아질 수 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오늘 재미없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